친한 친구, 친척, 이웃과 대화하다가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던 순간 별말 아닌 것 같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고 그 뒤로 서서히 거리가 멀어졌던 기억 혹시 있으시지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에 사는 최 여사님과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어. 예전엔 뭐든 같이 하고 힘들 땐 밤새 전화로 얘기 나누던 사람이야. 그런데 요즘은 연락이 끊겼어.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친구 앞에서 늘 내 자식 이야기, 내가 가진 것 이야기만 했더라고. 그러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는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내가 그 친구 마음을 모질게 베고 있었더라고. 나도 모르게 내 얘기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의 마음은 안 보이고 내가 살아온 시간과 가진 것, 내 자식 이야기가 자연스레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그 자랑이라는 이름의 칼이 때로는 친구를, 형제를, 가족을 내 곁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를 크고 거창한 싸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실은 아무렇지 않게 던진 자랑 한마디가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는 칭찬이 아니라 비교와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자랑을 한 사람은 정작 왜 사람들이 멀어졌는지 모른 채 외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우리는 입으로 복을 짓기도 하지만 무심코 내뱉은 말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스스로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말을 바꾸면 당신의 인간관계와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모르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며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둘씩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4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가 왜 우리의 삶을 조용히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꿀 지혜는 무엇인지 사연과 함께 구체적인 예시로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입 밖에 꺼내선 안 될 그 위험한 이야기들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은 바로 돈 자랑입니다. 듣기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자랑은 사람 사이를 가장 빠르고 조용하게 멀어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며칠 전 동네 찻집에서 김영석 어르신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석 어르신은 저보다 몇 살 위지만 젊은 시절 장사도 잘하시고 땅도 사고 팔며 큰 돈을 모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모임에서 잘 안 보이시길래 제가 슬쩍 여쭸죠. 형님, 요즘 모임에 왜 안 나오세요? 다들 형님 기다리던데. 그랬더니 어르신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지. 모임 나가면 일부러 술값도 내가 다 내고 내가 어디 땅 샀다.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지. 그게 친구들한테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점점 내 전화를 안 받더라고. 내가 뭐 실수했나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입으로 내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었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정말 악착같이 일했죠. 70년대, 80년대 허리띠 졸라매고 집 장만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그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집니다.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만큼 모았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자랑이라는 말로 나오는 순간
듣는 사람 마음은 달라집니다. 친구와 가족, 이웃들은 내 자랑을 듣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와, 형님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2번, 3번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당신은 그렇게 잘났구나. 그럼 나는 뭐지? 그리고 모임이 끝나면 집에 가서 괜히 속이 쓰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자랑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비교와 열등감, 그리고 소외감을 남깁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로 자랑하는 자는 그 재물에 발목 잡히고 인격으로 존경받는 자는 오래도록 사람을 얻는다. 돈은 자랑하는 순간 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돈 이야기를 꺼낼수록 주변 사람은 멀어지고 자랑한 만큼 내 마음은 허해지죠. 김영석 어르신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모임 나가서 한 번이라도 내 돈 이야기가 아니라 그 친구들 이야기를 먼저 들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혼자 남진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은 벌 때는 어렵고 쓸 때는 쉽다더니 난 그 돈보다 사람을 잃은 게 더 허전하더라고. 여러분, 돈은 자랑할수록 줄어들고 나눌수록 불어납니다. 내 입으로 떠들지 말고 마음으로 베푸세요. 좋은 일이 생겼다면 그걸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의 따뜻한 행동을 통해 충분히 느낍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을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 친구들한테 얘기 좀 하면 안 되나?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과 나눔의 말은 다릅니다. 내가 이번에 투자로 조금 여유가 생겼어. 다들 고생하는데 내가 오늘 밥 한 번 살게.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달라집니다. 내 돈 자랑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되니까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돈은 늘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가진 만큼 인정받고 벌어야 대접받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 자랑 못지않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또 다른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 내 자식 이야기입니다. 다음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2번째로,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사실 이 자랑은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무심코 하는 자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자랑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동네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과 박 여사님, 2분이 늘 같이 점심을 드시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박 여사님이 경로당의 발길을 끊으셨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김 여사님께 슬쩍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 왜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김 여사님이 머쓱하게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내가 괜히 말을 헛했나 봐. 며칠 전에 모임에서 우리 딸이 이번에 박사가 됐다고 자랑했거든. 근데 박 여사님은 아들이 아직 취업도 못하고 집에 있다더라. 내가 생각 없이 그 얘기를 해서 그분 마음을 다치게 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 자랑을 내 인생 자랑처럼 여깁니다.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마치 내 인생이 더 빛나는 것 같고 남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자랑을 듣는 상대방은 어떨까요? 자식 문제로 밤잠 못 이루고 소갈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비교와 상처가 됩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와 같아서 그늘이 짙으면 빛은 사라지고 빛을 내세우면 그늘이 더 짙어진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건 부모로서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자랑으로 내세우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사실 자식 자랑 뒤에는 우리 세대의 아픈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 위해 헌신하고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그 기쁨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냈다라는 자부심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 자랑이
듣는 이에게는 내리찍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식 가진 부모는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김 여사님도 그러시더군요. 내가 그날 박 여사님한테 그냥 우리 딸 요즘 잘 지낸다. 그 정도로만 얘기했어야 했는데 박사 따고 교수 됐다고 손주도 과학고에 붙어서 다닌다고 괜히 말을 보탰지 뭐야. 돌아서고 나니 얼굴이 화끈하더라고. 우리 주변엔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자식 자랑은 자랑하는 사람만 신나고 듣는 사람은 속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모임에서, 친척 자리에서, 명절 때마다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은 웃고 있어도 마음은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자랑이 결국 자식에게도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식을 내세우면 자식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만하거나 부모의 기대에 짓눌려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자식 자랑은 결국 부모와 자식, 주변 사람 모두에게 독이 됩니다. 자식은 나를 빛내기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고 지켜봐 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식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자랑이 아닌 공감과 나눔의 이야기로 바꿔보십시오. 우리 애는 요즘 이런 고민을 하더라. 너희 애는 어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잘 되었으면 조용히 미소 지으세요. 자랑이 아니라 내가 자식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노력이 열매 맺은 것에 스스로 감사하며 남의 자녀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식 자랑만큼이나 사람들이 모르게 빠지는 또 하나의 위험한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 바로 과거 자랑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이 자랑은 더 쉽게, 더 자주, 무심코 튀어나오곤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 말, 모임 자리에서 술잔 오갈 때,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안 꺼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거 자랑이 듣는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얼마 전 동네에 사는 최 사장님과 저녁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던 자리였습니다. 최 사장님은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시고 옛 시절엔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업가였죠. 그날도 어김없이 대화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내가 40대 때는 말이야. 하루에 3억씩 찍던 사람이야. 거래처 사장들이 줄을 서고 내가 어디 가면 다들 벌벌 떨었어. 옆에 있던 박 선배가 슬쩍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알죠, 형님. 그 얘기 우리 1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그 말에 최 사장님이 얼굴이 붉어지시더군요. 아, 또 그 얘기했나? 미안하네. 사실 최 사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누구나 젊은 시절에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던 이야기,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던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훈장처럼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덜어내기 위해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야기의 끝에 남는 건 위로가 아니라 지루함과 거리감입니다. 과거 자랑을 듣는 사람은 처음엔 와, 대단하시네요 하겠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남았지? 그리고 서서히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내가 내 이야기에 갇혀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는 것을. 과거의 영광은 추억으로 남겨야지. 오늘의 대화에 끌고 나오는 순간 그 영광은 더 이상 나를 빛내지 못합니다. 최 사장님도 그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요즘은 내 입으로 내 과거 얘기 꺼낼 때마다 괜히 허전해. 그때 그 영광을 듣고 닥 스쳐줄 사람 이제 없잖아.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그 시절 자랑하기보다는 지금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과거 자랑은 결국 현재의 나를 가리는 커튼일 뿐입니다. 젊은 시절의 무용담,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내 입으로 드러내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충분히 치열하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버텨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를 자랑하기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묶인 자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현재를 살지 못하는 자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시절을 품고 오늘을 더 빛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어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 자랑만큼이나 사람들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아닌 내 주변 사람을 내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인맥 자랑입니다. 이 자랑은 특히 우리 세대에서 많이 나옵니다. 내가 재벌 친척 누굴 알아? 우리 형이 국회의원이야. 내 친구가 대기업 임원이야. 이런 말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 전 동네 공원에서 이순재 어르신과 나란히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르신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예전에 청와대 비서실장 하던 친구가 있었어. 그 양반이랑은 지금도 연락해. 우리 딸 결혼식 때도 와줬지. 처음엔 와, 대단하시네요 하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내 조카 사위가 대기업 상무야. 이번에 우리 손주도 그 회사에 추천해줬지. 그 말을 듣고 옆에 앉아있던 정 할아버지가 슬쩍 농담처럼 한마디 하시더군요. 형님 그렇게 아는 사람 많으면 뭐해? 저녁에 혼자 드시잖아요. 순간 어르신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그 농담 속엔 뼈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인맥 자랑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달갑지 않습니다. 누굴 안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랑을 들을수록 그 사람 없으면 당신은 뭐가 남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빛나려 하면 내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 인맥 자랑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에 기대어 내 존재를 포장하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내 진짜 모습이 아닌 내가 끌어다 붙인 이름과 지위만 보게 됩니다. 이순재 어르신도 그날 정 할아버지의 농담을 듣고 한참 침묵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들 이름으로 내 인생 자랑한 게 몇 년이야. 근데 막상 연락할 일 있으면 다 바쁘다고 못 만나. 내 옆에 남은 건 결국 나 혼자더라고. 인맥은 원래 내세우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인맥이 있다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 배려와 도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누굴 안다는 사실을 떠벌리기보다 그 인연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게 진짜 인맥의 가치입니다. 옛사람들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누구를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억되느냐로 판가름난다.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맥 자랑은 결국 내 불안을 감추기 위한 허세일 뿐입니다. 내 스스로 빛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내 가치를 키우려는 마음, 그게 바로 인맥 자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이야기를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지위와 명성에 기대기보다 내 옆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야 할 품격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5번째 이야기, 그것은 바로 배우자 자랑, 가정 자랑입니다. 사실 이 자랑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찌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마다 가정 환경, 부부 관계, 가족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내 가정을 내세우고 배우자를 자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부러움이나 존경으로 들리기보다 비교와 소외감, 때로는 씁쓸함으로 남기 쉽습니다. 얼마 전 동네에서 자주 뵙던 박 여사님과 마트 앞 벤치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따라 박 여사님 표정이 어두워 보여 무슨 일인가 여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경로당 모임 나가기가 싫어요. 모임만 가면 김 여사님이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쉴 새 없이 하거든요.
남편은 퇴직금으로 사업도 성공했고 자식들은 모두 대기업 다니고 손주는 외국 유학 중이라고. 처음엔 대단하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얘긴 꺼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병상에 누워있고 아들은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듣고 있으면 마음이 점점 작아져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정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살아왔습니다. 배우자, 자식, 집안,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였고, 그래서 모임 자리,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은 이렇다, 내 남편, 내 아내는 이렇다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누구에게는 내 상처에 소금 뿌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잊기 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 내 가정의 평온함을 떠들수록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아픈 사정을 더 절실히 떠올리게 되는 법입니다. 한 번은 정 선배와 저녁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나 예전에 모임 가서 아내가 얼마나 살림 잘하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속 안 썩이는지 떠들고 다녔어. 근데 알고 보니 그 모임에 내 얘기 들으며 밤마다 부부싸움하고 자식 문제로 소갈이하는 친구들이 있었더라. 내가 그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지. 배우자 자랑, 가정 자랑은 내 기쁨을 나누려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 말은 상처가 되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와 가정의 행복은 내가 떠들지 않아도 내 표정과 삶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굳이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좋은 가족을 가진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소리내어 자랑할수록 달아나고 조용히 감사할수록 머문다. 내 가정, 내 배우자의 자랑은 내 속으로 감사하고 조용히 주변을 배려하는 데 써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자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과거 자랑, 인맥 자랑, 그리고 이 배우자와 가정 자랑까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자랑에 쉽게 빠지고 그 자랑이 결국 내 곁 사람들을 어떻게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자랑을 내려놓으면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과거 자랑, 인맥 자랑, 그리고 가정과 배우자 자랑,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장면이나 지나간 대화가 있으셨을 겁니다. 아, 나도 그런 말 한 적 있었는데 하고 한 번쯤 돌아보게 되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랑이라는 걸 그냥 좋은 소식, 내 기쁨을 나누는 것쯤으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듣는 사람 마음의 비교와 박탈감, 소외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꽂히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 자랑 뒤에는 우리가 평생 품고 살아온 불안과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내가 가진 것, 내 가족, 내 인맥, 내 과거를 통해 누군가 내 존재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자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랑은 결국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떠나게 만듭니다. 내 말 한마디로 인해 가까웠던 친구가 형제, 가족, 이웃이 서서히 멀어지고 어느 순간은 연락 한 통 없는 외로운 노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말하지 않고 가진 것보다 사람을 먼저 챙긴다. 자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인생의 품격은 배려와 경청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가 되었을지, 그리고 그 자랑을 멈추고 대신 감사와 배려, 경청으로 대화를 채운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이 얼마나 따뜻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이야기를 흘려듣고 지나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모임 자리에서, 가족 식탁에서 자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서서히 떠나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줄이고 내 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영상이 작은 깨달음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지혜가 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불필요한 자랑보다 따뜻한 대화와 공감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